네, 안녕하십니까? 무명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이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위협을 하면서 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3부작으로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몰랐던 북한 체제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. 그래서 요 해당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이 우측 상단에 이 영상 다시 보기 카드를 누르시거나 이 영상 마지막에 이 링크된 영상을 보셔서 링크를 누르셔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이 북한 지금 현재 그 국제 정세, 특히 이 북한과 관련된 그 국제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기본 지식이 깔려 있어야지 이해가 되십니다. 자, 그래서 이 오늘 이 할 주제인 이 김정은의 전쟁 협박 그리고 전쟁 가능성, 그 지금 이 북한 VOA 뉴스에서도 이 북한 그 전문가들이 계속 이 전쟁 언급하는 게 이 허세가 아니다. 우발적 충돌 확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. 요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이 부분이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. 올해 우리나라에 그 4 월에 이 총선이 있죠. 총선이 있고 지금 1 월에 이미 그 대만의 총통 선거가 끝났습니다. 예상대로 라이칭더 후보가 되면서 이 동아시아의 그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이 경고는 전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전혀 엉터리 같은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. 자, 작년에 2023 년도에 제가 이 김정은 이 불능설에 대해서 개념 없이 좀 정보 공개를 좀 하는 바람에 이 물 건너 가 버렸죠. 지금 벌써 뭐 1월 인제 거의 뭐 말 가까이 되니까 인제 거의 뭐 물 건너갔고, 이 한반도 입장에서 제가 인제 좀 자책을 좀 하는 부분들이 한반도 입장에서 가장 그 베스트한 시나리오였었는데, 그리고 김정은한테도 이 적당히 인제 둘러대고 이 망명을 가면서 이 정리를 할 수 있는 이 최적의 타이밍이었었는데, 시나리오였었는데 이 물 건너가 가 버렸어요. 그래서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지금 현재 상태는 이 크든 작든 약간의 이 불꽃은 뭐 약간의 그 이슈는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좀 가고 있습니다. 그 왜 그러냐면, 지금 이 우리가 잘못해서 뭐 평화 회담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, 뭐 그런다고 해서 지금 될 부분이 아니에요. 지금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 상황이 지금 이 폭발 직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김정은으로서는 이미 2023 년부터 그 상황에 들어갔죠. 그래서 어디론가 이 내부의 압력을 좀 돌릴 수 있는 뭔가 좀 계기가 좀 필요한데, 이게 좀 작년부터 여의치가 않아요. 그래서 내부에 압력만 지금 계속 고조돼 있고, 한마디로 하면 불만이 많은 거죠, 불만. 그리고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. 그래서 인제 거의 뭐 이판사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, 뭔가 좀 이 주민들을 좀 통제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, 외부적인 상황은 좀 받쳐주질 않는 그런 상황이고,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도 지금 이 코너에 몰려 가지고 내부적인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에요. 그래서 뭔가 이 외부적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, 이게 지금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지금 계속 어떤 구멍이 없을까? 이 압력을 좀 뺄 어떤 그 기회가 없을까? 계속 그걸 찾는 과정에서 인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이 예상이 돼 가지고 이 작년 2023 년도에 김정은 불능설, 요거를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이 북한 내부의 압력이 안에서 이 우당탕탕으로 정리가 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, 지금 그 시나리오는 일단 물 건너갔고, 이제는 뭔가 외부적으로 표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도 인제는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현재의 그 북한 상황은 지금 이 김정은으로서도 지금 아주 골치가 아파요. 이 대외적으로 뭔가 좀 그 화풀이를 할 수 있는, 한마디로 한따까리를 해 가지고 스트레스 해소 겸 이 한따까리 이 싸움을 좀 걸어야 되겠는데, 지금
남한을 대상으로 뭔가를 벌이기가 좀 애매한 잘못하다 이제 이게 이 레짐 체인지로 갈 상황이다 보니까 요게 또 여의치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갔다가는 이게 내부적으로 불만이 폭발을 해서 지금 뭐 점점 이 경제적으로 안 좋죠. 지금 이 간부들 북한 이 간부들 이 숙청을 하면서 과거에 뭐 이 박랑기 총리였었나요? 이 화폐 개혁 같은 거 뭐 이런 거 뒤집어 씌워 가지고 막 총살하고 막 그랬었죠.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주민들의 불만을 돌리는데도 지금 거의 뭐 이제 한계 상황까지 올라갔어요. 그래서 이 간부들 총살쇼로 주민 불만 해소하는 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거의 다 끝에 왔어요. 끝에 와 가지고 이 북한 내부의 우리가 상황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. 얘네들끼리 뭐 알아서 이 좋은 주먹 놔두고 뭐 하라고 말로 얘기를 합니까? 알아서 해결하라고 두고 문제는 이 남한 이 대한민국에 영향이 오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. 이게 저의 오늘의 결론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 국방부 장관이신 신원식 국방부 장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. "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." 그렇습니다. 지금 우리가 지금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. 그 지금 울고 싶은 아이 지금 저 북한은 울고 싶은 아이예요. 그래서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위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없이 대비 태세 철저히 하고 있다가 문제는 도발에 올 때 예를 들어 하나를 도발해. 그럼 10 발을 그냥 쏴 버리면 됩니다. 이 막강한 화력을 기준으로.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. 우리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. 자, 왜 그러느냐? 이 북한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남한에다 시비 걸을 여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. 안 그러면은 지금 주민들이 지금 다 어 거의 뭐 막판까지 가 가지고 인제는 총살쇼로도 뭐 어떻게 이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뭔가 이 화풀이 대상, 분풀이 대상 그래 가지고 뭔가 좀 이슈를 좀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에 뭐 떡밥 물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또한 또 한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도발을 했을 때 먹힌다라는 여지가 있다면 도발을 하겠죠. 지금 뭐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북한에서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도 계속 이 대남 책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남북한에 뭐 "대화를 해야 된다." 뭐 "평화 경협을 해야 된다." 뭐 "대화에 나서라." 뭐 이런 헛소리라고 앉아 있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. 지금 거의 이제 끝물 와 가지고 대화해서 될 상황도 이미 지나갔고 인제 끝물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압력밥솥이죠, 압력밥솥. 이 압력밥솥에 인제 불들이 지금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최대한 여기 눌러 가지고 압력 밖으로 뭐 새어 나지 못하게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뭔가 이 뭐 계란이 터지든 뭐 고기가 터지든 그 안에서 터지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예요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신원식 이 국방부 장관의 지금 입장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"원점 타격 응징을 하겠다."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얘기를 하셨죠. "북한 도발 시 몇 배로 응징." 이게 정답입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? 우리가 이 남한이 북한을 선제 타격은 안 하겠다.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선제 타격은 안 할 테니 니네 알아서 해라." 지금 지난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. 우리 국제관계 최고 전문가 이충근 박사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다고. "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?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다." 한마디로 정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북한은 울고 싶은 아이 지금 뺨 때려줄 기회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. 놔뒀다가 만약에 북한에서 도발에 오면은 요거를 기 기 어 저 이 핑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폭탄을 갖다 쏟아붓는 거지. 그래서 원점 타격.
이 한 발 도발해 놓고 수천 발 얻어맞는 거를 얘네들이 원하겠습니까? 물론 그 지시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이 그 밑에서 개죽음 당해야 되는 애들 입장에서는 여기 한 발 쏘고서 개 죽음 당하는 차라리 쿠데타를 일으킬 고민을 하겠죠. 어차피 죽는 거. 그래서 차라리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압력의 수위를 극도로 올리고 외부적으로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의 베스트한 시나리오예요. 안 그러면 남한으로 피가 튑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북 기조는 이 방어적 강경기죠.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 김관진 장관이 얘기했던 이 원점 타격, 니들이 도발해 오면은 거기를 아예 박살을 내버리겠다. 요게 맞습니다. 이렇게 해야지 얘네들이 도발할 엄두를 못 내고 이 남한으로 피 튀기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. 이 반대로 지금 올해 4월 총선이 있죠.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남한 내에서 피를 볼 거냐 아니면은 이 대한민국 밖에서 피가 튈 거냐 요 결정 이 분기점이 되는 게 바로 이 4월 총선이에요. 자,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? 자, 먼저 이 북한은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. 그래서 남한에 대해서 이 도발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전쟁을 해가지고 뭐 승리를 하거나 승리는커녕 도발했다가 화력전으로 가버리면은 이미 여기는 그 재래식 무기죠. 이거는 사실상 와해된 지가 오래예요. 지금 북한이 왜 핵무기에 그렇게 집착을 했습니까? 이 비대칭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이 군사 이 화력으로 도저히 이걸 그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무너진 균형을 억지로라도 끌어맞출 수 있는 게 이 핵 핵무기밖에는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핵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 무기들은 예를 들어서 이 한 번 도발을 했는데 이 도발 정도밖에는 못합니다. 도발을 했는데 남한에서 이 원점 타격한다고 폭탄을 그냥 쏟아붓거나 심지어 밀고 올라가 버려. 아니면은 뭐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시키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은 함부로 도발을 못 하겠죠. 위에서 아무리 지시가 내려와도 이게 도발해 가지고 도발한 애들 그 개 죽음 당하면 오히려 총구리를 돌려 세우는 게 인지상정이지 어차피 죽을 거. 일부러 그 개죽음 당할 바보는 없어요.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 요러한 이유 때문에 이 북한이나 또는 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.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간첩들을 이 활동하게 만들죠. 그래서 평화의 그 대화에 나서야 된다. 뭐 경제 협력에 나서야 된다.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을 아니 울고 싶은 아이 지금 뺨 때려주기 싫어서 지금 꾹 참고 있는데 뭐 자꾸 가 가지고 그 애를 그 부추깁니까? 지금 이 얘기들은 대화를 하자, 경제 뭐 협력을 하자.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 도발을 해서 좀 먹힐 여지가 있거나 이 되치기 도발을 했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. 그러면 도발하죠. 지금 내부적인 압력 때문에 지금 이 도발하려고 그러는 건데 뭐 나만이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예. 그러면 하지. 그런 여지가 쪼끔이라도 보이면. 한마디로 하면 빈틈이 보여서 우리가 도발을 했는데 요게 인제 그 회담 협상으로 넘어가겠다. 그러면 나 같아도 하죠. 어. 지금 이게 남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내부의 문제 때문에 시작한 거니까. 그러면은 회담하고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보복당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? 그럼 하죠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 "4월 총선이 중요하다." 이 얘기가 결국 그 예를 들어 이 뭐 대북 협상론자 또는 대화론자 이런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힘을 얻게 되면은 북한은 남한으로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. 그러면 결국 남한에서 피를 보겠죠. 핏바람이 불어요. 그리고 요러한 상황이 오면은 이 주변국의 특히나 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니들이 직접 한번 해 봐라. 그러고서 발을 뺄 수밖에는 없습니다. 한번 겪어 봐라. 그래서 사람 몇 명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는 인제 또 이 여론이 싹 바뀌겠지. 대북 강경파로. 그리고 인제 국방의 중요성을 뭐 이렇게 하고 차라리 요렇게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좋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어떠한 선택을 하냐가 중요해요. 자,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 6.25 전쟁
미국 그 유도설 미국이 6.25 전쟁을 일으켰다. 뭐 유도를 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주장하는 인간들도 있죠. 그런데 이 사람들 말대로 본다고 해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? 과거에 이들의 6.25 그 미국 유도설의 핵심이 뭡니까? 미국이 봤을 때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70%가 이 공산주의를 지지를 했죠. 워낙 못 살았었으니까. 그러니까 이 국방의 국방력을 미국에 의지하는 이 나라가 그럼 니들이 그럼 직접 자주국방해. 그러고서 이렇게 엣지 쓴 라인을 그어 버렸죠. 그래 가지고 니들 알아서 해. 그렇게 해 놓고 보내 놓으니까 이 6.25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런 한반도 특히 남한에서 전쟁이나 이런 그 희생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반대로 한미동맹 강화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하지는 않겠지만 도발을 해 온다면은 그거를 빌미로 해 가지고 우리가 대규모 화력전을 펼치겠다. 응징하겠다. 원점 타격하겠다. 이게 국민적인 합의가 되었을 때 안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저 잘못하다가는 그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. 북한 이 미국이 마음먹으면 48시간 안에 북한은 15분 안에 이 7,800곳 주요 기지에 대한 좌표가 이미 찍혀 있어요. 그래서 폭격하고 끝난다.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이러한 북한 붕괴 상황에서도 7,800곳에서 7,300곳만 때리고 한 500곳 남겨도 일부러. 그러면 얘네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어 결국은 피를 볼 수밖에 없어요.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할 이유가 없죠. 그래서 지금 그 북한과 관련한 이 정책의 이 안보 정책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기조가 맞습니다. 이 한반도 뭐 북한에서는 뭐 우당탕 하겠지. 그런데 남한에서 이 피를 안 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지금 그 김정은이 작년에 불능이 됐으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올해 지금 뭐 멀쩡하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라도 지금 이 도발을 하든지 뭔가 하나 좀 계기를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우리가 괜히 여기에 그 말려들어 가지고 기회를 줄 이유가 없죠. 괜히 그 빈틈을 보이고 뭐 평화 협정을 어떠네 뭐 대화를 해야 되는 결국은 피봅니다. 피 보게 만들어 놔요. 북한은 본인들의 내부적인 이유로 해서 남한의 도발을 통해 가지고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 미국도 "니들이 정 그렇다면은 직접 한번 해 봐." 6.25 제2의 6.25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실수를 반복할 이유가 없죠.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원식 장군의 이 장관이죠 인제는 장군이 아니라. 이 신원식 장관의 이 입장이 이게 맞아요. 원점 타격.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맞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. 자 그래서 이 북한과의 그 안보상의 우리의 입장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. 이 우리가 선제 타격은 안 하겠지만 응징, 원점 타격 이것은 국민들의 이 합의에 의해서 바로 즉각 대응을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밀고 올라갈 수 있다. 라는 입장 또한 우리가 여차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. 라는 이 경고를 계속 보내야 됩니다. 자 이게 무슨 소리냐? 우리가 그 지금 뭐 휴전 상태니까 우리가 먼저 협정을 파기를 해 가지고 선제 공격은 안 하겠지만 니들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가 명분이 있잖아요, 명분이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가서 이 대규모 화력적인 폭격을 가하겠다. 그다음에는 뭐 레짐 체인지가 될지 뭐가 될지는 뭐 니들 알아서 해. 우리는 대응 차원이야. 요러한 이 명분으로 이 보복을 하면은 얘네들이 차마 이 남쪽에 이 도발을 해 올 엄두를 못 냅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 압력이 내부의 압력이 안에서 결국 터지겠죠. 어떤 형태로든. 이렇게 내부에서 압력이 터지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.
자 그리고 이 일각에서는 저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 이 북한의 핵무기로 도발을 해 오면 어떻게 하느냐.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어요. 북한이 핵무기 쓸 일 없습니다. 지금 이거는 김정은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.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비밀 네 번째. 북한의 핵무기는 이 김정은이 핵무기를 쓰려고 하는 순간 바로 암살됩니다. 기본적으로 북한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북한의 2017 년도였나요? 그 이 스텔스 전투기가 북한 집무실 김정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 방구 뿜기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 사진 찍어 가지고 온 적이 있었다고. 북한의 방공망은 이미 오래전에 다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고 누가 이거 관리하고 있고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언론에는 다 모른다.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죠, 설. 근데 기본적으로요. 이 정보기관들은 기본적인 속성이 바로 옆 부서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게 기본적인 속성입니다. 이 정보기관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 정보기관끼리도 이 정보 교류 안 합니다. 자기들만 갖고 있지. 그러다가 결국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거기서 행동을 들어가죠. 그래서 김정은도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미 김일성 때부터 북한의 그 핵은 자위권 차원 이다. 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. 왜냐면 요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 이거 사용하기는커녕 바로 이 암살을 당해요.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예전에 뭐 미국이 핵무기 넘어가는 게 몰랐겠습니까? 다 알지.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핵 사용될 일 없다. 이게 저의 관점입니다. 자 그래서 이 뭐 그런 이 뭐 핵은 사용될 일은 없지만 남북한 간의 국지전 가능성은 있죠. 그래서 요거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. 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. 결국 우리나라가 그 방어 의지뿐만 아니라 이 응징, 보복 선제 타격은 안 하지만 만약에 도발을 해 온다면 응징, 보복, 원점 타격 어 이 원점 타격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이 김관진 전 장관한테 있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원점 타격의 의지를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정책으로 녹아 있다면은 이 남한에서 이 국제전이 벌어지거나 피를 볼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어요. 이 반대로 이 남한에서 뭐 회담을 해야 된다. 또는 뭐 경협을 해야 된다. 어 요러한 틈을 보이고 나면 반대로 이 회담이나 경협은커녕 피를 볼 가능성만 늘어나는 그런 국제 정세입니다. 지금 이런 때가 아니에요.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? 여러분이 김정은이라면 지금 이게 뭐 남한에 침략하고 싶어서 침략하는 게 아니라 이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그 대만하고 전쟁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. 이 내부적인 상황이 압력이 지금 올라가고 경제가 망가져 있으니까 지금 외부로 돌리려고 지금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.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안에서 지금 피바람 불게 생겼으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이 압력 빼려고 지금 그 기회를 찾고 있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엮여 가지고 뭐하러 이 바보같이 남의 집안 싸움에 껴 가지고 양쪽에서 이 몰매 맞을 행동을 합니까?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전문가가 이미 얘기했어요. "북한의 붕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." 이미 결론이 났죠. 자 그리고 이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요 말씀을 좀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이 작년에 그 저희 채널 영상을 못 보신 것 같습니다. 이 중국이 이 북한에 저기 뭐야 이 한반도로 이 전쟁을 유도하지 않겠느냐.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겠느냐. 요러한 질문을 주셨어요. 자 이 작년에 이미 2023 년도 5월 달에 이미 이 얘기는 여러 번 그 다뤄 가지고 결론을 좀 냈었죠.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러시아는 뭐 지금 뭐 전쟁 중인데 그 사람이 없어요. 군인이 없어요. 지금 문제가 돼도 이 대만인 저기 중국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지금은 비공개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도 최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.
자, 이 시진핑이 대만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5월 달 이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미 다뤘었고, 최근에 지금 뭐 멤버십으로 지금 가려 놨습니다만, 11월 8일 날 이때도 이 시진핑이 대만과 자꾸 으르렁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영상을 한번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. 자,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이 군 전구, 원래는 이렇게 9개 군대로 군제를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 바뀌었죠. 이 5대 전구 체제로 바뀌었습니다. 지금 이 중국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이 남북한이 서로 싸워 가지고 미중 간의 대결을 대리전을 치러주는 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예요. 그런데 이 중국이 지금 현재 이 전쟁 수행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지가 오래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 복잡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. 자, 사정이 이런데 그러면은 이 뭐 꼭 북한이 이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북부에 이렇게 북부 정부 있지 않습니까? 여기가 도와줘 가지고 같이 하면 되지. 왜 이쪽에서 안 하고 이 남쪽에 여기 가 가지고 이 난리를 피울까? 이것은 중국의 내부 정치 구조를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. 자, 이 중국의 원래 최고 정예부대는 과거에 이 선양공고, 이 한국말로는 심양이죠, 심양. 이 청나라의 발원지, 이 만주에 있습니다, 만주. 이 조선족 자치주 있는 쪽에. 이곳이 중국 공산당군의 최고 엘리트들이 포진해 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. 그래서 이 선양공구가 예전에 중국 공산당 이 국共내전에서 이 홍군의 주력 부대였죠. 그래 가지고 전체 중국 공산당이 장악을 하는 혁혁한 군공을 세웠던 이 부대이고, 이 선양공구가 이 북한의 인민군을 지원을 했죠. 그래서 북한군 이 창설을 주도를 했고, 우리 이 6.25 전쟁에도 이 참여를 해 가지고 남침을 했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. 가장 엘리트들이 들어가 있죠.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, 이 선양공군은 이게 이 상하이방의 이 사병 집단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장더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봐야 돼요. 자, 장더장이라는 인물이 이분이죠. 지금 이 상하이방의 이 유명한 책사고,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중국 이 한족인데 이 연변 출신이에요. 그래서 연변대학을 나오고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입니다.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인민 위원회 위원일 겁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김일성 대학 종합대학에도 유학을 했고, 이 자치주 이 만주의 성장인가로 재임을 하면서 사실상 이 만주 군벌들을 이 상하이방의 이 사병 집단으로 만든 장군인이에요. 따라서 지금도 이 북부 지역에 있는 북부 정부의 이 병력들은 전부 다 이 상하이방의 사병이라고 보면 되고, 이 북한도 우리가 이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, 이 북한의 지도부는 이 시진핑 주석과는 별 인연이 없습니다. 이 상하이방한테 뭐 받아도 받았지, 이 태자당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고, 따라서 우리가 이 공산국가를 생각할 때 국가 대 이 국가로 보시면 안 돼요. 이 공산당이 일당이 독재를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. 따라서 당이 중요하지, 공산국가는 국가를 보시면 안 됩니다. 따라서 이 북한 지도부도 과거에 장생택이죠. 이 상하이방과 이 인연이 깊지, 이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시진핑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. 그리고 중국 국가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. 믿지를 않아요. 자, 그래서 이 시진핑이 이 태자당이죠. 이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에 이 심양공구의 이 책임자는 당연히 태장 소속의 사람을 보냈는데, 사령관.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휘하 병사들은 이 상하이방의
이 사병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이 사령관이 하는 역할은 이거를 지휘하기보다는 하나의 감시하는 그런 역할에 가깝고, 이 태자당 소속인 시진핑은 이 심양군구를 믿지를 못해요. 적대 세력이니까. 이 따라서 이 시진핑 집권 이후에 이 정부를 5대 정부로 개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북부 정부 말고 이 중부 정부, 여기를 시진핑의 개인 측근으로 다 도배를 했죠. 그리고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이 투자를 해요. 그래서 로켓 군단, 그리고 이 함대, 요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죠. 이거는 시진핑의 직할 부대, 그리고 이 심양군구,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북부 정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, 이곳은 여전히 상하이 방해 사병이에요. 언제라도 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입니다. 이 따라서 이러한 이 중국 그 지도부 내부에 그 정치 파벌이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을 지원을 해 가지고 이 남북한의 대리전을 치르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 일단 이 북부 정부로부터 북부 정부한테 이 한반도 출격 명령을 내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북부 정부에서 이쪽으로 가서 전쟁을 수행할지, 아니면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전략 적인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을 텐데, 그 받은 무기와 뭐 요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중부 정부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 시진핑을 제거하는 쿠데타를 벌일지 이 믿을 수가 없어요. 이 특히나 이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 연합사가 있죠. 이 압도적인 미군의 화력이 있다 보니까, 이 예를 들어서 뭐 이 한반도로 진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. 그런데 이 한미 연합사의 이 의지가 너무나 강력하다. 그럴 경우에는 이 심양군구, 이 북부 정부에서 북부 정부 세력이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한마디로 하면 개죽음이죠, 개죽음. 그 같은 파벌도 아닌 그 적대 세력인 이 태자당 시진핑을 위해서 과연 이 적대 관계에 있는 이 북부 정부 사람들이 개죽음을 택할 것인가? 글쎄요. 여기서 중국판 잘못하다 보면 이 중국판 위화도 회군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시진핑은 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한국에서 대리전 치러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, 이러한 이 권력 내부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 심양군구를 믿지를 못하고 이 남쪽으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. 그럼 여기에 이 남구 정부도 있죠. 근데 이 남구 정부도 시진핑의 관할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. 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남부가 아니라 해협이죠, 해협. 대만은 섬이니까. 그래서 여기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로켓 부대, 그리고 함대, 여기는 중부정부 소속이에요. 중부정부 소속 그 시진핑의 직할 부대인 이곳이 섬을 공격을 하는 이유이죠. 그래서 이 대만을 명분으로 전쟁의 분위기를 만들고 인민의 불만을 억압하고 정적을 청하는 게 이 시진핑의 숨겨진 이유입니다. 대만 먹어서 시진핑한테 직접적으로 요거 자체가 도움이 될 거는 별로 없어요. 자, 그리고 이 시진핑 주석이 이 대만을 공격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과연 미군이 이 한반도를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? 아니겠죠? 지금 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이 미군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군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질 않고 있어요. 무조건 깨지게 돼 있습니다. 따라서 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그 중국군이 들어와 가지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는 수습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.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그 미국과 이 관계 정상화를 좀 해야 되는데, 미군을 이길 수도 없고 죽도록 쳐맞고서 관계 정상화도 어렵고 이 한반도에서 붙었는데 미국 핵심 지역. 이러다 보니까 이 동쪽은 바라보고 있질 않아요. 그럼 반대로 대만은 어떠냐?
자, 그렇죠. 지금 이 시진핑도 김정은과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. 내부적인 압력 때문에 지금 외부적으로 뭔가 이 계기를 만들어서 돌려야 되는데,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 간의 대리전을 치러 주는 거는 중국의 오랜 이 전략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게 되어서요. 그 이유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북한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진입을 해야 될 북한 이 중국의 이 북부 정부, 여기가 이 상하이방입니다. 한마디로 이 시진핑의 태자당하고는 이 적대적인 세력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북한으로 넘어가서 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은 뭐 하겠죠.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이 한미 연합사의 우리 방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, 이 말씀을 똑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북한 대응하는 전략하고 똑같아요. 결국 북한으로 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이 북부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중국의 선제 공격은 안 했지만 중국이 압록강을 넘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응징, 보복, 김관진 장관의 이 원점 타격을 하기 위해서 막강한 한미연합군의 이 화력으로 북부 정부를 쑥대밭을 낼 거고,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반대로 응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비를 먼저 걸지는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 응징을 통해서 응징을 하기 위해서 이 만주로 밀고 올라갈 수도 있다. 이러한 의지를 보였을 때 이 중국은 내부적으로 이 압력이 폭발을 하겠죠. 왜냐하면 이 상하이방의 공부는 기본적으로 이 화력이 미군에 못 미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방어의 의지, 응징의 의지가 강력하다면 결국은 개죽음 당한다는 거를 잘 알아요. 한마디로 지금 북한 군부가 도발의 가능성을 계속 틈을 엿보고 있지만 함부로 나대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한 번 나댔다가 개죽음 당할까 봐 이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거든요. 응징, 보복. 지금 이 중국의 이 상하이방 이 북부 정부,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그리고 한미 연합사의 이 방어 의지 그리고 이 응징 의지가 강력하다면 이 북부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반도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로 진격하기커녕 이 중국의 중국판 위화도 회군을 할 여지가 있죠. 그래서 시진핑을 제끼겠죠. 왜냐하면 아니, 우리 적대 세력인 시진핑을 위해서 왜 내가 이 개죽음을 당해줘야 됩니까? 차라리 이렇게 개죽음 당하고, 뭐 여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, 뭐 개죽음 당할 게 뻥할 것 같으면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켜버리지.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내부 정치적인 상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아는 시진핑 입장에서도 이 북부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이 한반도 유사시엔 북부 정부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물자하고 무력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유사시에 총구리를 겨눌지 알 수가 없네. 믿지를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지금 한 게 중부 정부 소속의 로켓 군단 그리고 함대,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 로켓군단 이 사령관도 이 부패 혐의로 다 정리를 했죠. 이 인제 여기밖에 믿을 게 없는데 여기도 중국군의 부패는 뭐 워낙 유명하거든요. 이 부패로 이게 전쟁 수행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게 이 문책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한반도 요쪽으로 이 남북한의 대리전 치르는 게 이 중국의 오랜 전략이긴 하지만 그거를 지금 시진핑은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남쪽으로 끌고 내려가 가지고 이 전선을 이 남쪽으로 끌고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. 한마디로 북부 전구를 믿지를 못해요. 그래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. 이렇게 그래서 계속 작년부터 대만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뭐 우리가 그 어
이 뭐 북한 도발 시에 뭐 중국이 개입한다.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걱정할 필요 없고 그렇게 그게 걱정이 된다면은 방어, 응징 의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이면 됩니다. 이 물론 이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 국군이 이 압록강을 넘어서 이 만주로 진격하는 거를 미국이 허락을 안 하겠죠. 허용을 안 할 거긴 한데 그거는 이제 미국 입장인 거고 유사시에는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야지 다른 생각을 못 하죠.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가 없는 게 이 중국의 북부정부가 이 압록강 너무 들어와 버리면은 잘못하다가 이 북한의 이 동해안 방어선이 뚫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 대한민국 국국만 발을 묶어둘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반도에 이렇게 있으면 이 분단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요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 안에 여기는 뭐 정신없으니까 여기 건너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의지를 계속 비춰야 됩니다. 유사시엔. 그래야 이 북부정부 애들도 이 상하이방 애들도 야 이거 갔다가 이게 개죽음 당하겠다. 여기 치자. 요렇게 되는 거죠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 이 한반도 이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이 무명의 이 입장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2024년 이 전면전은 없다.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. 다만 국지전은 있다. 이것 또한 저의 결론입니다. 그런데 이 국지전의 가능성은 국민들의 학이 나름이다. 이러한 이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? 이 북한이나 이 중국이나 이 전면전을 이 한반도에서 치를 그럴 지금 상황이 못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이제 그 도발 요거는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빈틈을 지금 노리고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남한이 미워서가 아니라 북한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찾아야 되고 이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이 대만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그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뭔가 좀 돌려야 돼요.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 방어 의지가 일단 중요하죠. 그리고 미국이랑 붙어가지고 박살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. 지금 김정은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, 지금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 빈틈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 일단 전면전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두 번째 국지전은 있다. 그런데 이거는 하기 나름이다. 우리가 이 도발에 해왔을 때 응징 의지 막강한 화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응징을 하겠다. 이러한 의지가 강력하다면 함부로 도발을 못하겠죠. 일단 그 도발하는 애들은 개죽음을 당할 게 뻔하니까. 그리고 한 대 때리고 수천 대 얻어맞아 버리면은 도발할 의지가 벌써 탁 꺾이죠. 이러면은 이 남한은 피를 안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반대로 좀 이 여지가 좀 있거나 한마디로 도발을 했는데 결국 이제 회담을 하자. 뭐 이렇게 흘러간다든지 뭐 남한 국민들이 뭐 겁을 먹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굳이 치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쓴다면 무조건 도발하죠. 그리고 무조건 피를 봅니다. 그래서 이 국지전은 있을 수 있다. 올해. 그런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국민들 하기 나름이고 국민들의 방어 의지보다 응징 의지죠. 응징과 그리고 원점 타격. 이 정부의 원점 타격 의지가 강하면은 국지전은 안 일어날 수 있다. 그리고 지금 이 한반도 내 압력이 내부적으로 일단 터지고 이 전체적인 큰 그림상에서의 압력은 대만 해협으로 지금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북한이 만약에 그 도발을 한다면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올려놨죠. 그런데 이거는 참고로만 해주세요. 이미 뭐 제가 2023년도에 한번 틀렸기 때문에 그 하도 이 회원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억지로 하긴 했는데 별로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일단 그 두 번째 이 북한의 핵
위협 요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신경 쓸 필요 없다. 핵 도발 이 부분은 이미 잘 통제가 되고 있고 이 한마디로 위협 수단일 뿐이지 이걸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김정은은 끝납니다. 그리고 김정은 주변에 간부들도 전부 다 끝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. 지금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, 핵은. 그래서 요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이 이유는 말씀드렸죠. 세 가지 북한 체제에 대한 비밀. 자, 그리고 이 북한의 도발 시에 중국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참전 가능성 저희 이 결론을 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에서 중국이 대리전을 치르는 거는 전통적인 중국의 전략이었는데 지금 그게 전혀 먹힐 수 없는 상황이에요. 왜냐하면 중국 내에 지금 여기에 이제 심양 있죠, 북부정부. 심양에 있는 이 북부정부하고 다릅니다. 서로 적대 세력이에요. 여기는 상하이방이고 여기는 요 베이징 여기는 이 태자당이고 그래서 이 북부정부가 개죽음을 당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. 오히려 이 중국의 참전은 오히려 이 중국 내부에 중국판 위화도 해군을 부를 수 있다. 그래서 요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사의 강력한 이 방어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. 그러면 이 북부정부 상하이방 입장에서도 요렇게 내려올 엄두는 못 내고 요렇게 가겠죠. 그래서 요런 이유 때문에 시진핑도 바보가 아닙니다. 그래서 자꾸 이 대만 했던 거예요. 대만이 좋아 가지고 자꾸 대만 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결국 요렇게 전선을 끌고 내려가고 있고 북부정부에 대해서는 계속 이 감시의 대상이지 지원하거나 화력을 지원하거나 할 그런 대상이 아니었었어요. 자, 그래서 이 중국의 개입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히려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 만주, 이 고토수복, 고토수복의 절호의 적기가 될 수도 있다. 밀고 올라가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. 막강한 화력을 기반으로 해서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한국인들의 이 방어 의지, 방어가 아니지, 응징 의지, 그리고 이 한미 연합사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.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물론 뭐 미국에서 이 압력강 넘어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겠죠. 맞겠죠. 근데 그거는 미국의 입장인 거지 뭐 우리가 미국 입장까지 내가 신경 써줘야 되는 겁니까? 우리가 먼저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지는 않겠지만 도발을 해 온다면은 그거를 빌미로 해 가지고 반드시 백배 천배 보복은 하겠다. 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안전해질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계속 이 뭐 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2025 년도에 한미 핵 협정 개정이 또 예정이 되어 있죠. 굉장히 중요한 뜨거운 감자입니다. 그래서 이 핵에 대한 핵 정책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다룰 예정인데 이거를 먼저 다룰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오늘 이 보셨죠? 시진핑이 대만 해협으로 전선을 끌고 내려간 이유. 그래서 이 대만 양안이죠. 대만 전쟁에 대한 내용을 예상을 먼저 다룰지 요 부분은 상황 봐 가지고 이 정세 변화를 좀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어느 걸 먼저 할지 결정을 내려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